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 두 분을 또 소개해드려야 되나?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죠. 박지훈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저 박지훈 변호사님 진짜 유명하신 게 제가 어제 광양에서 이제 순천 옆에 광양 있지 않습니까?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분이 사법논담 뭐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우리 조희성 선생님 듣고 계시죠? 천하람 변호사를 알아보고 인사한 인사한 거죠. 그러기는 한데 저를 알아보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박 변호사님 팬이라고 얘기를 너무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천하람 변호사가 요즘 진짜 정말 어디든 다 사랑받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짤짤이 쇼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저를 좋게 봐주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짤짤이 쇼에 거의 모든 걸 거신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것 보니까.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법논담도 여기 청기노설에서도 와고 짤짤이 쇼 홍보나 하고 왔네. 아니에요. 뭘 하냐 아니긴. TBS 상황이 좀 그래서.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예, 원래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3부 이제 도이치모터스 갖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분 모시고 사법 문제를 지금까지 토론했던 중에 가장 알찬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정돈이 아주 잘 됐어요.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딱 보고 천 변호사 저랑 호흡이 좋은 게 17분까지만 하라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딱 쓸데없이 하라고. 네,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지금 막 다 이제 풀어도 돼요. 천 변호사. 아닙니다. 이거 뭐 저희한테 별로 유리한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요. 뭐 하려고 길게 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박준 변호사 대예언 들어가야죠. 소환 시점. 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소환했을 것 같기도 한데 기자들이 앞에 줄 서 있으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모르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도 놀랐습니다. 이정필을 당초 지난주에 구속이 잡혔는데 12일 날 검거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도가 지금 늦어졌잖아요. 그럼 검거해가지고 둘이 뭐 기분 뭐 편안하게 있을 게 아닙니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주말 동안.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나 이제 그림을 너무 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언제였죠? 그때예요. 고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필 검거 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고무렵이라니까. 왜냐하면 네.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있었던 걸로 역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 그 시점에 선후 관계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죠. 이정필이 뭔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을 볼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필을 잡아놓고 공개를 안 했는데 그렇죠. 이정필은 많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정필 검거에서 뭔가를 잡고 자신 있게 권오수에 대해서 영장 쳤고 그렇죠. 만약에 이 그림이 맞다면 제가 그 이후. 검사라면 권오수 이제 어제 영장이 됐잖아요. 오늘 오후에 소환을 합니다. 오후에 제가 검사라면 좀 쉬었다가 구치소 들어가야 되니까 유치장이든 예. 구치감이든 소환해서 오후에 저녁 밤샘 조사를 하면 밤샘은 요새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사실 김건희 씨 소환 여부 더 소환하기 전에 증거들 다 확보 안 되면 소환하거든요. 특히 진술 증거. 그래서 권오수한테 나머지도 확인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 소환할 자료들을 확보하는 진술을 얻을 겁니다. 그럼 아까 본방에서 잠깐 두 분이 네. 운만 떼고 말았던 그러니까 이른바 플리바게닝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정필이 권오수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고려를 이미 이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차라리 내가 좀 더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유리하게 좀 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뭐 더 이상 이거 다 구속됐고 발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간다라는 거고.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이 언급도 안 되고 만약에 아직까지 지금 소환도 안 됐다면 저는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거 비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정필이 권오수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입을 안 열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뭐 별로 진척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뭐 플리바겐이 이제 양형 거래 제도 미국에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약 사건 등등에서 그게 활용이 돼요. 양형은 거래하지 않지만 도움을 줬다고 수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형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뭐 멀리 볼 것 없어요. 정형학 보면 돼요. 그렇죠. 정형학이 뭐 플리바겐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된 거거든요. 혼자 자유의 몸으로 지금. 왜냐하면 범죄는 같아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어요. 없지만 실제로 다만 활용은 하죠. 사실상 일부 활용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하기 상당히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예. 유혹이 옵니다. 저도 군 검사 시절 때 해봤어요?
그때 옛날이니까 20년 어. 전인데 그때 선배들이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해가지고 아또 선배. 예컨대 이제 이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편의를 하니까 군 검찰은 더 그 권한이 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거는 내가 무혐의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빼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범죄를 예컨대 특경법이면 금액이 50억 넘어가면 뭐 횡령이 된 특경법이 된다면 48억으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검사가 자유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진술이 없으면 잡아내기 어려운 범죄들에 있어서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도 최근에 했던 사건도 똑같이 그도 군인이었는데 네. 인터넷 도박 엄청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누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의뢰인이 이렇게 그렇죠, 술술 그렇죠. 얘기해 주니까 뭐 기소유예 같이 해주고 이렇게. 그럼 뭐 그 네. 마약 사건은 그 왕국이에요, 왕국. 근데- 그걸로 다 이루어지고. 맞아요. 마약은 진짜 심하죠. 그럼 역측면 한번 볼게요. 네. 권오수 회장이나 이정필 씨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형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렇죠. 김건희 씨의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지금 그러니까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만약에 있다면 되게 큰 고려 요소죠. 특히나 요새 뭐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괜히 여기서 쓸데없이 입을 열었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닌가. 바로 그거죠. 그런 그래서 생각이 잠적이 들 수 있죠. 왕인 거예요. 잠적에 있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나와가지고 조사받으면 어떻게 하면 어디- 되는데 생각보다 어차피 너무 이제 빨리 잡. 검거가 잡혔죠. 돼버리니까 이제 당장 지금 넉 달을 구금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렇다면 사람이 심리상 뭐 이게 저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정필 씨나 권오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신의 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가와 뭐 충성심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장의 노예이진 이익을 생각하겠죠. 오히려 이제 아무튼 플리바게닝에 응할 동기는 충분하다.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되는지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출렁임에 따라 이 사람이 정말 말이 바뀌는지 네.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정도로 예언을 안 하네. 그래서 언제 소환되는데? 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언제 또 요일까지 찍으시는 겁니까? 다음 주 월화라였으니까 월화. 우리 사법논담이 그 다음 날 수요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족집시다. 다음 예. 주 수법논단 수요일 주제는 김건희 씨 조사입니다. 아니면 어떡할래? 아닌 경우가 또 많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니, 부담은 없어요. 아니었으면 어떡할 아 거예요? 그러면 직접 조사를 목막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 저한테 성질?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뭐 서울중앙지검장인가 저건 시켜줘 보세요 저한테 한번.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맞추면 어떨 거냐고. 왜 피해가 답을? 근데 이게 아침 쏘는 걸로. 저는 이제 뭐 박 변호사님 거에 초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오수랑 이정필 둘 다 뭐 예를 들면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막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거 알지는 못하고 그냥 돈만 넣었다. 이거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고 이러기 때문에 서면 조사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건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이거 초를 치려고 일반인이 하는 건 돈만 아니지만. 넣었다 하면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좀만 좀 주의를 보죠.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면 판가름 나겠네. 그렇죠. 박준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아니 안 되면 뭐 저희끼리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지 하여튼데요. 다음 이건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그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수처가 대검을 또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네 건을 모두 걸었다면서요. 그 사실은 눈에 띄는 거는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직권남용죄인데 이제 영장을 적시할 때는 사건 4개를 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사건, 판사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사건, 그다음에 옵티머스, 한명수 모의 교사. 수사방해 사건까지 4개를 다 걸었는데 이제 문제는 대검에 어디를 압수수색했냐가 더 중요해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딴 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럼 제가 바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발 사주 사건이나 판사사찰 사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나머지 2개 사건에서 수정관실을 압수수색을 왜 하죠? 그래서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제일 핵심은 사실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직권남용죄 들여다보려고 한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범죄들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공수처는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이게 뭐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말 그대로 검찰총장의 수족처럼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원래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던 것들 이외에도 뭐
필요하면 뭐든지 꼭 수사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시켰느냐 이런 것도 들여다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실제 뭐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그 전문 용어 하나만 쓸게요. 네. 공수처가 지금 이제 동시 패션 때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예. 이해하시죠? 이 용어는 네,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동시 패션을 지금 할 계제고 그 지금 상황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저는 이게 약간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넓게 그물을 뿌렸는데 단기간 내에 뭐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온갖 혐의를 일단 다 걸어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수사정보정책까지 갖고 있는. 바로 거. 거기서 제가 이건 말 그대로 뇌피셜인데 지금 공수처에 걸려 있는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다 이제 털어내려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건 한 건을 순차적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동시 패션으로 진행을 해서 그냥 수사를 한꺼번에 그냥 창고 대방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또 영장을 할 때 그걸 다 기재를 했다라는 거는 다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 그걸 털라고 했다.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네 건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아니, 수사 결과 제가 없는 것은 그냥 벌충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공수처는 이렇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하나만 걸려도 사실 나쁠 제가 거는 그 없죠. 말을 하려고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의 이 네 가지 사건 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더 나아가서 수사정보 담당관실, 그 밑에 있는 담당관실입니다. 거기서 지금 다 했다고 지금 보고 영장을 받았던 거거든요.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판사 사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상황상. 가장 쉬운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혹시나 더 다른 자료를 확보를 한다 그러면 뭐 만약에 기소를 하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겠죠. 한다면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잘하고 있느냐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번에 좀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좀 의외였던 게 판사 사찰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타이밍에서 또 압수수색이 필요한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최대한 폭넓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그 검색어가 됐든 아니면 자료 종류가 됐든 최대한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았다라고 보고 판사 사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행정소송에서 온갖 관련 자료들이 다 제출돼 있고 이게 검찰에서도 다 감찰을 통해서도 확보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수처에서 이미 받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의 어떤 그 주장은 그냥 법조인 대관이나 네. 언론 보도 이제 그러니까 검색에서 그냥 한 거다라고 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열람 기록이나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걸 그렇죠. 찾아낸다면 판결문이 그렇죠. 검찰 내부에 뭔가 그렇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할 그러니까 이유는 맞아요. 필요성은 그래서 분명히 있죠. 지금 그것도 아마 기존에도 아마 감찰할 때도 봤었을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건 이제 아닐 겁니다. 그 행정법원 판결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작성보다는 배포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한테 이 사찰 문건을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검사들한테 전달해서 자신의 수사에 활용하라, 업무에 활용하라라고 공소유지에 했다라는 활용하라고 거거든요. 하는 그거는 그게 지금 직권남용죄예요. 검찰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수처에서 가장 확실하고 뭐 자기가 뭐 자백가 우리가 이른바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혹시나 작성도 했는데 손준성이 작성을 했는데 손준성 작성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주 깊숙이 개입돼 있고 지시를 했느냐 그런 걸 들여다보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뭐 계속 비슷한 얘기 하는 거지만 이게 작성 과정에서 정말로 위법하다. 뭐 예를 들면 진짜 위법한 수단을 이용해서 뭐 절대로 접속해서는 안 되는 뭐 기록을 본다거나 뭐 감청을 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전달하라고 했던 행위 자체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충분히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고. 그러니까 당시 네. 윤석열 총장은 이걸 사찰 문건이라고 보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냥 뭐 재판부 분석 자료 정도라고 봤다면 역시나 이게 전달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뇌피셜 이건 100% 뇌피셜인데요. 네. 아까 제가 동시 패션을 하는 이유를 잠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걸 보죠.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혐의점을 그러니까 특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있었다라고 확증을 잡을 수 있느냐는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또 손준성이 입을 열거나 하지 않는 한은 뭐 지금 뭐 손준성 검사 퇴소 봐서는 입을 열 가능성은 제로인 것 난리 같은데. 났어요. 예.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민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손준성만 걸면 수사서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확실한 판사 사찰 문건으로 윤석열 후보를 기소를 하면서 고발 사주 사건은 일단은 손준성 검사, 뭐 김웅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까지만 걸고 그냥 퉁치는 이런 그림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주기는 내줘야 되고 체면도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 사실 좀 체면을 구겼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사건이 지금 공수처의 주요 사건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소를 못한다. 그건 굉장히 모양 빠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판사 사찰 여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지만 일단 행정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고스란히 갖다가 써서 공소장 쓰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압수수색해서 최종적으로 자료 좀 보충한 다음에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기소하고 나머지 불확실한 부분은 일단 그냥 좀 애매모호한 상태로 손준성만 기소해놓고 뭐 좀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갈 수.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 공감하는데 12건이에요. 입건한 게 공수처에. 12건인가요? 그중 4건이 요새 윤수처라 그러잖아요. 윤수처. 4건이 윤수처란다. 4건이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그 1호가 조희연인데 제기했잖아요. 그 조희연은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어차피 기소는 근데 검찰은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는 안 하고 그게 언제건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사건도 그러니까 모양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엉뚱한 거 아니냐. 기소도 검찰가 기소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가 됩니까? 네. 어쨌든 윤석열 여기서 뭔가 안 내면 공수처가 진짜 뭐 예컨대 정권이 어떻게 되면 죄 없어질 기구가 돼버렸어요. 본인들이 1호이자 마지막 그런 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의외로 중립성이나 당파성 문제보다 약간 무능력이 문제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그것 지금. 때문에 네.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하거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제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믿어도 친한 돼요, 분들 그만? 많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친하다며. 네. 친해도 연락할 일이 없죠. 연락할 필요도 없고. 핸드폰 줘봐요. 뭐. 아이고 그 핸드폰 함부로 저 아이폰이라서 비밀번호 제가 많이 걸어놨어요. 절대 못 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또 내피셜입니다. 저는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좀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재청구를 한다. 예. 만약에 재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는 면이 좀 서는 게 거기에다가 손준성 검사가 지금 뭐 본인이 이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인권이 진정도 하고 뭐 하는 형사 절차 준수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구속이 되면 그렇게 강하게 못 나와요. 그리고 구속이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약간 이것도 풀리박인인데요. 하기 위해서 약간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을 공수처가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제 내피셜입니다. 그 재미난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대리인이 최지우 변호사가 네. 입장문을 공수처에 그 전달했다고 네, 밝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왜 고발 사주권은 그렇게 열심히 털면서 제보 사주는 그냥 안 쳐다보고 있는다.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왜 이 타이밍에 이걸 걸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정치적인 것도 있죠. 정치적으로 이게 고발 사주에 대해서 카운터파트로 제보 사주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중들에게 한번 재환기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좀 암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박지원 국정원장도 한 번 정도는 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안 한다라는 불만이 있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불만이 어떻게 보면 전달된 거죠. 좀 형식적으로 공평하게라도 좀 해달라. 제가 이런 이제 거겠죠. 그 궁금한 건 뭐 그 불만은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왜 지금 타이밍에 치느냐? 혹시 이게 공수처의 어떤 수사 진척 상황을 일정하게 파악을 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뭔가 선공이 필요하다고 봤던 측면이 저는 그래 있어요. 봅니다. 지금 JB타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보면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 입장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0대 1 정도거든요. 혐의점들이 법적인 타임으로 봤을 때는 예. 뭐 혐의점이 대장동 배임 정도 하고 변호사비 대납 2개고 이쪽은
우리가 뭐 지금 속칭 본부장이라 하는데 10개 정도 돼요. 아유 대장동은 또 엄청 10개인데 크죠, 그중에 또. 제 눈에 띄는 예. 거는 법률적으로 절반 이상은 성속이 돼 있고 대장동 2개 대납 이거는 저는 되게 약해 보이는데 제 개인적 기준입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지금 고발 사주 관련된 거는 제보 사주가 예전에 균형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저쪽으로 던져놓고 싶고 그래서 좀 이번에 부각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거 말 그대로 초기인데, 그러니까 고발 사주 수사가 일정하게 지금 그 쭉 진행이 돼서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손준성 검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네. 그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점을 어떤 파악을 해서 제보 사주권을 다시 걸어서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 나오면 바로 그걸 어떤 그렇죠. 섞어가지고 이제 공세에 들어가기 위한 예. 사전 어떤 방어선 아니냐 저는 그래 이렇게도 봅니다.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봅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공수처 내부 수사 상황을 윤석열 후보 캠프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을지 저는 뭐 이런 건 있겠죠. 예. 소환 조사했던 손준성 검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던 거라서 검사잖아요, 검사. 손준성 검사는 제일 파악을 잘 할 거 아닙니까? 손준성 그런 점에서 검사가 요즘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 쉽게 못 할 걸요. 그건 저는 괜히 이제 했다가 뭐 개인적인 건지는 몰라도 손준 검사가 막 그렇게 언론에 부각되는 거 있잖아요. 예컨대 인권위에서 뭐 웃는다고 뭐 눈 뜬다고 뭐렇게 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다고. 눈을 뭐 네. 세모나게 뜹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보도되고 인권이 진정하고 형사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싸우고 이런 게 보도가 되는 건가? 저는 손준성 개인적으로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유 개인 그걸 뭐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지금 예, 이거는 좀 과하지. 대구 고검인가요? 인권보호관 아닙니까? 인권보호관 직책이. 그러니까 보호관이니까 제일 많이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뭐 본인이 하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조언 세력이나 조력 세력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김학의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이 터지니까 그것을 출국 금지한 거를 절차 잘못됐다라고 막 문제 삼았던 거. 그 패턴하고 다 똑같아요, 거의. 근데 핵심보다는 다른 것들 계속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뭐 이게 핵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아직 드러난 건 아니니까. 근데 절차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하죠. 검사들이 자기들이 잘하니까 뭐 지들이 유리하게 막 이런저런 뭐 압수수색의 적법성 따지고 막 절차 따지고 한다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절차적인 거를 뭐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게 일반인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좀 빡세게 따지는 사람들이 선례를 잘 만들어 주는 게 분명히 저는 또 그런 면이 고맙습니다.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요. 우리도 지금 쉽게 출국 금지 안 될 거예요. 검사님들께서 몇 개 알려주셨잖아요. 부르면 최대한 늦게 가고. 그치, 팁을 주죠, 팁을. 수사 그리고 팁. 예. 휴대전화는 가급적 버리거나 아이폰을 쓰거나. 아이폰을 써서 변일 번호를 한 20자리 정도를 하거나 삼성이 안 좋아하는.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저 사람이 크게 뜨지 마라 하면 인권에 진정을 해버리거나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지만 뭐 좋아요. 그렇게 수사 인권 지켜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아니 이건 반농 반진담이면 수사관이 오다고 어디다 대고 눈을 동그랗게 떠요 하면 그 발언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아니, 네. 근데 본인들이 안 그랬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검사 조사하면서 예전에 근데 저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진짜 반말 안 하거든요. 조사할 때. 큰일 나죠. 네, 반말 안 예, 합니다. 반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사들이 뭐 자기들은 뭐 맨날 뭐 이 성과 내려고 뭐 난리치다가 막상 자기 일 되니까 온갖 직업적 전문성을 또 극도로 발휘해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뭐 앞으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선례가 되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3번 정도 갈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손준성 검사가 얘기하는 압수수색할 때 뭐 공수처가 압수수색 제대로 안 했다, 뭐 참여권 통직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따져봤는데 실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가 봐도 약간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뭐랄까요, 너무 급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공수처 수사관이 이미 받았어요. 받는 순간 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관리권이 대검이랑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라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그걸 내 걸로 딱 받은 순간 압수인데 뭐 이거 대검에 건물을 안 나갔으니까 이건 우리가 압수한 게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무튼 좀 100% 이상해요.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수처가 좀 그만큼 수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대검에 그 중요한 사람을 하려면 좀 법에 100% 확실하게 안 하면 다 걸리잖아요. 정진훈 검사 그래가지고 기소돼 버렸어요. 한동훈 들어갔다가 그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거기는 몸을 날려서 이거 만든 조직을 만들 때 너무 검사 뽑는 것도 늦어졌고 인원도 적고 사실 저 정도 인원으로 저 정도 걸 할 수 있나 이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야구 좋아하잖아요. NC가 창단하고 몇 년 만에 우승했습니까? 아 5년 만에 했나? 창단 첫 해에 우승했나요? 꼴찌했어요. 꼴찌. 꼴찌를 한 3년 4년 그렇게 했을걸? 따지면 진짜 롯데는 왜 이런 건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하나 빙그레도 옛날에 하나 얘기하지 마. 하나 얘기. 빙그레도 하나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아니. 하나는 99년 이후로는 우승. 아니 시간이 제가 좀 지금 필요한 이야기하는 건 거 맞죠. 예.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 역량하고 지금 동렬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네, 볼 그렇죠. 때는 좀 업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좀 더 딴 데 말고 대검에 들어갈 때는 대검이나 대검 관계자잖아요. 이거 예상이 됩니다. 아쉬워요, 저도. 눈 크게 뜰 거를 눈 동그랗게 그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해가지고 하는데 또 아쉬운 거는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인권에 넣는 게 과연 검사가 그래 조사하는데 피의자가 인권에 그래 넣으면 그 조사하는 검사가 좋아할까요? 저 옛날에 저도 검찰 가서 그러니까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박따박 질문하면 따박따박 받아줬더니 수사관님께서 네. 그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뒤에 있던 철제 캐빈에서 막 발로 집어 차던데. 그럼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예. 에이씨 하면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위압감을 다 조성. 그것도 인권이 요즘은 그거 걸걸. 무조건 징계죠. 그 징계예요. 그거 얘기하면 독식 뭐 이런 거. 예. 인권이 걸걸 잘못했네. 아니 저도 피의자 이제 참여 가잖아요. 제일 힘든 변호사 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참여 가는 거예요. 맞아. 가면 왠지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아무 말도 예. 못하면서 뭐 무릎 딱 구부려 주머니 손 딱 이래가지고 예. 저한테 다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기 싫은 건데 요새는 가보면 되게 그 인권 맞아. 옛날보다 친화적으로 훨씬 해요. 나아졌어요. 옛날하고 훨씬 다릅니다. 그렇죠. 확실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공수처가 이 수사 역량과 별개로 요즘은 절차 사소한 거 위반했다가 나중에 증거 능력 날아가가지고 무죄 나오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건 인정해야죠. 그럼요. 좀 텍스트북에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은 지켜야지. 저도 그거는 왜? 공감합니다. 예,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잡음 나오게 만드는 거는 약간 아무튼 범위를 확장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맨날 하는 토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범죄에 속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형사 절차는 결코 목적의 수단을 꼼꼼하게 하라. 하지 않거든요. 검찰 할 거 한 때는 그렇게 엉성하게 했을 때는 다 돌아온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뭐 어디도 똑같습니다. 공수처 괜히 하나 얘기하고 지금 댓글창에 하나 얘기가 제가 하나 얘기했나요? 본인이 하나 얘기 꺼내잖아 지금. 하나 얘기했으면 99년 이후로는 우승을 못했어요. 롯데자이언트는 92년 이후로 우승을 그러니까 못했고 롯데는 도대체 왜 그럼 그런 못되고 건지 더 심한 모르겠네. 거잖아. 7년이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아니 그리고 하나 그래도 올해 이제 뭐- 수비 효율이 1등인가 2등인가 그래. 거의 꼴찌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순위는 꼴찌인데 수비 효율은 많이 올라갔다니까. 와, 그러면. 진짜 하나 팬들의 정신 승리는 그 진짜 수비 위대한 것 코치가 같습니다. 저랑 좀 예. 친한 조성환 조성환 코치입니다. 코치가 예. 또 친해요? 아주 친합니다. 저랑 방송을 그래요? 같이 해가지고. 예. 내년에는 좀 혜뜨겠지. 아까는 뭐 또 손석희 사장님이랑 친하다 그러시더니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또. 예. 다 형님이고 다 누님이고. 손석희 그러니까요. 사장하고 유일하게 호영호재 하는 또. 뭐 그게 뭐 제가 볼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미국처럼 로비스트 이 법이 제정이 돼서 허용이 됐으면 아마 대성공. 뭐 아, 변호사인데요. 그렇죠. 로비스타라고요? 모두 형님이야 그냥 다 형님. 그렇죠. 한 번만 보면 다 형님. 누님. 그 누구 형이죠. 누나 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젊다는 거 되게 잘하고. 좋겠다.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 이글스 화이팅.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온 게 지난주 우리 이제 건너뛰었던 복잡하고 너무 많이 나와서 건너뛰었던 대장동 이야기는 한번 좀 이제 네.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근데 쏙 들어갔어 보도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배임이 쉽지가 않아요. 배임죄가 유동규 배임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걸 결국 목적은 유동규 뭐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지자체장 당시 지자체장한테 배임죄를 물을 수 있냐 없느냐잖아요. 그게 막 언론에서는 막 군부를 떼우고 뭐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으로 의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최근에 나온 보도들 중에 뭐 그나마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다음에 이제 고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좀 있다 보니까
황무성 사장을 뽑을 때부터 이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뽑았다. 이제 예를 들면 뽑기 이전에 뭐 유동규가 사전 면접을 하고 이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당시에 뭐 예를 들면 황무성 사장을 사퇴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줬다거나 알고도 이렇게 압박을 해서 내쫓는다는 거 알고도 묵인해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뽑는 거에 알고도 그냥 서명을 해주셨다. 내지는 사실 인사권자였으니까 이 사람들과 한 통성인 걸 알고도 뽑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배임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죠. 일단은 자기 인사권을 쓴 유동규 거니까. 배임 추가 기소 이후로 뭐 이제 구속된 예를 들어서 뭐 정민용이나 뭐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조사는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구속이 됐는데 그럼 기소가 이제 며칠 안 남은 22일입니다. 22일. 22일까지 기소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기소가 돼야 돼요. 기소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니까.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이 3인방. 네. 3인방 같은 경우는 배임과 일부 이제 뇌물죄. 요거까지 해가지고 1차 수사 이제 기소로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이런 뭐 50억 클럽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배임 윗선이냐, 그래서 분기점이 되지 그 않겠습니까? 얘기가 그렇죠. 좀 해보면 김만배 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김만배 씨 1차 구속영장 때는 유동규 관련된 배임죄였는데 2차에는 그걸 빠져요. 빠지고 자신의 회사 배임죄 등등으로 뇌물죄 등등으로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 회사 관련된 횡령, 배임, 뭐 뇌물 그 눈에 다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지금 조사를 계속 받고는 있는데 추가로 보도되는 걸 없을 걸 봤을 때는 그 유동규 배임죄 더 한 발, 두 발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도되는 걸 봤을 때는 곽상도 측이나 박영수 이런 쪽이 보도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마당에 네. 검찰이 그러니까 그 윗선 배임 안 건들 것 같은데. 안 건들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도 있고요. 예. 안 건드린지 못 건드린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특검을 어차피 뭐 이의 없이 조건 없이 어차피 특검한다니까. 뭐 특검 갈 거면 그럼 너희들이 하세요라고 하고 그러면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50억 클럽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죠. 요 수사는 여기서 끝나고 김만배 자꾸 부르는 김만배 오면 안 온다고 막 하고 막 가는데 김만배를 왜 부르냐 하면 김만배는 지금 배임보다는 곽상도 50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아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조사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 금융회사 관련성을 해줬느냐, 알선을 해줬느냐라는 게 김정태 회장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문화재 관련돼서 도움을 줬는데 후자 부분은 좀 약해 보인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자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검찰이 지금 그 큰 틀에서는 되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업자들이 한 몸으로 움직였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동규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유동규 구속영장에 쓴 부분이나 뭐 김만배 남욱 구속영장에 쓴 부분도 이재명 지사까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동규랑 한 몸으로 움직여서 배임을 했다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근데 윗선으로 갈 거냐는 제가 봐도 하는 신용을 하다가 특검 오면 자연스럽게 넘겨주려고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50억 클럽도 아주 본격적으로 할 거냐 하면 약간의 그게 있는 게 만약에 50억 클럽을 검찰이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걸 특검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뭐 파놓으면은 그 아마 지금 이제 뭐 그렇게까지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특검의 그 틀을 짬에 있어서 너무 이재명 지사 쪽 그러니까 배임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그쪽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특검도 그 국민의힘 사이드에 있는 뭐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상자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야가 뭐 협상하고 뭐하고 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 수사가 완료가 되면 네 수사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 완료해 되겠어요. 완료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게 네. 손대는 모양새. 네, 손대는 모양새 검찰이 정도 하고 지금 특검에 넘길 겁니다. 그렇게 모든 예. 걸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아직도 곽상도 전 의원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없죠. 아니, 안 불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일부러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못 부르는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 대가성이 있던데요. 그렇죠. 대가성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도 보여요.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얘기하잖아요. 타이밍이, 예. 안 되면 없는 상태로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곽상도 여러 번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번 불러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김건희를 왜 못 부르냐면 다 확인 한 다음에 부르려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곽상도도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이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가성을 그러니까 확증을 못한다 싶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인가 어제 보도에 나온 게 이제 정영학이를 또 불렀대요. 아 그래요? 정영학이는 이제 그 하수분 같이 이렇게 뭐가 뽐뽐 나오는 사람이라서 두산인가요? 야구에 아, 자꾸 하십니까? 그러네요. 두산 안주 지금 지고 있어요, 두산. 예, 2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네. KT가 많이 유리해 보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그 정영학이 각상도 얘기를 해줄 가능성도 큽니다. 오히려 지금 정영학을 부르는 거는 뭐 기소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정영학 구속은 아니니까요. 아 근데 정영학 화천디오 돈으로 준 거잖아요. 50억은. 근데 정영학 같은- 회계사 다 같은 안다? 사람들. 아, 그래도 한 통속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서로 사람들로 봐야 돼. 서로 누가 나 로비한다고 돈 썼다 이런 걸 공유하는 그렇지. 사이니까. 그러니까 대가 행위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대가 그래서 행위는. 이 돈이 어디로 갔고 얘기 들었던 거 얘기 또 그런 내용들이 녹음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이 가서 얘기하는 거는 곽상도를 곧 소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 이제는 곽상도는 부르긴 불러야 됩니다. 언제 부르냐의 문제인데 가장 확실할 때 부르려고 하는데 되게 늦어졌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저는 22일 전에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곽상도. 예, 왜냐하면 김만배 지금 22일 전에 기소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번에 기소할 때 곽상도에 대한 뇌물 공여를 아, 빼기가 공소 내용에 네네 그거 빼면은 또 왜 곽상도는 뺐냐 이거 그래서 전 정영학을 지금 부른 국민들이 거로 저는 보입니다. 저도 마치 생각합니다. 정영학 부르고 예를 들면 22일 전에 뭐 곽상도 의원 한번 불러가지고 곽상도 의원이랑 뭐 아들이 몇 번 불렀잖아요. 아들은 몇번 불러가지고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기소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정석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 뭐 얘기대로라면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 1단계에서는 그 3인방 배임 혐의에다가 네. 곽상도 50억 아마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할 박영수 겁니다. 전 특검 관련은 그냥 질질 끌다가 특검 발족은 걸로 넘긴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예. 여기가 지금 돈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뭐 100억 뭐 이렇게 109억 해가지고. 예. 인천한테 간 돈이 109억이라는 그건 거잖아요. 더 확실해 보이는데 저는. 네, 게다가 이분이 약간 박영수 특검이 이 분이라고 하기도 이제는 좀 못한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뭔가 그 어떤 법조계 인맥을 끌어당겨주는 역할까지 했다고 지금 뭐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나?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특검이 진짜로 발족해서 박영수 특검을 특검이 특검 수사한다면 수사하면 진짜 특검이 특검을 수사하는 혹시 전 세계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을 것 그 같은데 특검이 그 특검이 아닌 개별가 되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죠. 없죠. 전무후무한 일이 없죠. 벌어지는 예. 겁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 좀 그런 게 박영수 특검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남을 중요한 특검을 한 거잖아요. 역대 특검 중에 성과가 가장 확실했던. 많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을 끌어내린 진짜 역사적인 특검을 한 건데, 뭐야 그게 도대체. 예, 이 자기 관리가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대정동관에서 마지막으로 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저축은행 건도 포함돼야 된다라고 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아마 우리가 여기서 사무총장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입건이 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 후보가 기소가 된다면 수사가 특검 안 가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미진하다고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받은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레이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도박으로 치면 어차피 이거 받아야 될 거면 레이즈 한 받으면서 레이스를 한 게 그러려면 원초적인 것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것도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뭔가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다 하자. 뭐 우리 아침에 잘 얘기하시던데 제가 다 들었는데 똑같아요. 제보사주 고발사주 균형 맞추듯이 하려면 윤석열 아직 그거는 정말 과거의 일이지만 그리고 만약에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어요. 사실 그 건 그건.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그러니까 협상 안 해주면 뭐 그것도 땡큐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어차피 특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까지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저도 레이스를 건 거라고. 예, 제가 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걸 안 받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하도 여러 번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물론 저는 윤석열 이거 후보 메모해놔.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자기는 억울하다.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뭐 특별하게 드러난 거는 없어요.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 건데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대선판에서 야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시원하게 받고 만약에 실체가 정말 없다면은 그냥 빨리 특검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뭐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22일 이제 기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뭐 사실상의 1차 수사 결과가 거기에 담기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이걸 기점으로 특검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만큼 나올 겁니다. 기소가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 논담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